자, 58조 9년 경자는 이죠. 9년 경자는 공자연 50일이라 그래서 51세이죠. 그래서 공자는 51세까지 벼슬 자리에 나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냥 제자들 가리키고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제자들은 엄청 많이 제가 여기에 서면은 정통으로 바람이 이렇게 와서 제가 눈 건조증이 심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서기가 아주 그냥 그래서 자꾸 여기를 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1세가 되었어야 벼슬자리로 나가시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벼슬자리에 갈 수가 없었죠. 자, 그러다가 51이라 9년 경자는 그래서 이 9년이라는 것은 전공이 왕위에 오르고 9년째 되듭니다 이 말이죠. 자, 9년 경자는 그 왜 느닷없이 9년이냐 하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 그 55쪽에 보면은 자, 55쪽에 보면은 소공 25년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전공이 이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요 안에 보면은 이제 소공이 죽고 그리고 공자도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때가 공자가 53세였단 말이죠. 43세였다는 거죠. 43세에 소공이 죽고 전공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제 그 51세가 되니까 뭐 이렇게 치는 해가 있고 뭐 이러고 하니까 9년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이 왕위에 오른 지 9년 되었던 경자년은 공자연 50일이라 그래서 공자 나이는 51세였었죠. 공산분류 이비반계시하고 그래서 공산분류가 원래 이 공산분류는 계시 집안의 가신이었던 거죠. 그러는데 공산분류가 비라는 곳에서 물가 반도 되고 두둑 반도 됩니다. 이 반자는요. 자, 공산분류 할 때 이 유자는요. 대사슴 녹변에 소축자가 왔죠. 개사슴 녹변에 소축자가 왔는데 친압할 유라고 그럽니다. 친압 이거 축이었던 글자인데 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불유라고 그러죠. 친압한다는 것이 조금 이렇게 억누르는 뭐 이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공산불유가 비반이라고 그래서 비는 지명입니다. 비라는 쓸 비자예요. 혼수 비용 이럴 때 쓸 비자 이러는데 쓸 비자인데 여기에 받전자의 절반 반자가 와서 얘는 물가 반이라고도 하고 밭두둑 반이라고도 합니다. 밭두둑 반이라고 그래서 우리 호반 할 때는요. 자, 호반 할 때 이 반자가 있습니다. 호반 그 호숫가에 보면은 그 산책할 수 있는 두덕이 있잖아요. 그 길. 그래서 호반할 때 이거를 쓰는데 배반할 반자가 됩니다. 그러는데 배반할 반자 뜻도 있어서 여기에서는요. 배반할 반자로 왔습니다. 반두둑 대도 되고 뭐 물가 반도 되고 그 한자는 뜻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반 이럴 때는 물가 반으로 쓰이고 농두렁 밭두렁 이럴 때는 밭두렁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배반 반자로 와서 공산분류가 비라는 곳에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것이 왜 우리 면장, 읍장,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면장이면은 요 면을 내가 다스리잖아요. 읍장이면은 이 읍을 내가 다스리고 시장이면은 이 시를 내가 다스린다면은 이 비라는 곳을 이 사람이 이 비는 계시의 땅이에요.
계시의 땅인데 계시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일일이 다 관여하고 이거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자기 가신들에게 너는 여기를 다스리고 이렇게 나누어 줬던 거죠. 여기에 천자는 그때는 왕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천자는 제후들에게 제후를 봉해 주었고, 그러면은 여기에 각 제후들은 또 이렇게 많은 땅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 관할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또 내 가신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공산분류라는 사람은 B라는 곳에서 자기가 계시의 땅인데 자기가 거기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반역을 일으켰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B에서 반역을 계시에게 자기 모시는 주인이잖아요. 이 주인에게 대항을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소공자, 부를 소자이죠. 그리고는 공자를 부릅니다. 계시에게 반역을 하고는 공자를 부르는데 요광이 졸불행이신이라 그래서 하고자 할 욕자 갈 왕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가려고 하였던 겁니다. 공산분류가 부르는데 가려고 하였는데, 자, 이때도 자로가 강력하게 맞서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지 왜 반역자하고 손을 잡느냐 이러면서 이 무렵에가 양모가 맨 처음에는 양모나 공산분류나 다 계시 집안의 가신들입니다. 여기에서 양모는 가장 가신 중에서도 집사 제일 뭐라고 하지 그러면은 제일 청직인가 그 집안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신하들, 계시 집안에서 제일 높은 신하였다면은 이 공산분류는 그 다음쯤 되는 사람인데, 이 양모가 반역을 하자 할 때는 안 합니다. 이 공산분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더라도 아무리 친하고 이렇더라도 자기가 특별히 이익 없고 이거 성공할 것 같지 않고 이러면은 안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 계시가 양모한테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감금당하고 양모가 권력을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을 때 이 공산분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한 발 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웃기는 게 그러면서도 계시가 양모에게 내가 미안했다. 누구죠? 다른 아이를 좀 너무 총애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했는 거 미안했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쓰고 풀려났단 말이죠. 이제 양모에 의해서 감금되었던 계시가. 그러고 풀려나서도 내가 양모를 쫓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시가. 자기 그때는 못 쫓아냈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 공산분류가 또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산분류가 반역하게 되는 것은 자기 이익과 문제가 되니까 반역 일으키는 거 보면은 대부분의 나의 이익과 문제가 되니까 반역을 하죠. 내가 살만하면 그 정권 아래에서 살만하면은 대부분이 안 그러는데 내가 살만하지 않으니까 반역을 일으켰죠. 자, 그래서 공산분류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양모는 이렇게 자기도 한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는지 나중에는 둘이서 같이 힘을 합쳤지만 둘 다 결국은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에 공자는 양모가 부를 때는 요게 한 2, 3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양모가 부를 때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양모가 패백을 보내왔죠. 이때 패백이라는 것은 선물이어서 당시의 예로는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답례를 해야 되는 게 예였었죠. 그러는데 이 양모는 공자가 없는 틈을 타서 이거 선물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양모가 보낸 선물을 받은 공자는 반드시 답례를 해야 되는데 집으로 찾아가서 답례를 해야 됩니다. 양모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선물을 놓고 갔으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서 선물만 픽 보내는 것은 이것도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양모도 직접 왔었기 때문에 나도 직접 가서 선물을 전해야지 되는데 양모하고 만나기가 공자가 싫은 거죠. 같이 정치하려고 자꾸만 이러니까 내가 너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러는데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망을 슬슬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모가 충탈을 하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선물을 집안에 재빨리 갖다 놓고 나오는데 양모는 요럴 줄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하는 척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있다가 공자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고 멈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나랑 같이 정치를 하자 막 이러면서 하는데 공자가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 2, 3년 후에 이 공산분류가 부르니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같은 반역자인데 같은 계시 집안의 가신들이었던 양모와 공산분류의 반역이었는데 양모가 부를 때는 절대로 가지 않고 불혹이라는 말도 내놨단 말이죠. 그러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반역자하고 손은 잡을 수 없다 해서 안 했는데 공산분류가 부르니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때까지 50이 넘도록 내가 벼슬자리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도를 펼치고 싶은데 자리가 있어야 펼칠 수 있잖아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그 권력을 행할 만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타까워하고 있던 차에 같은 반역자이지만 공산분류가 부르니까 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러니까 자로가 난리를 치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 왜 반역자와 손을 잡으려고 하느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공자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성인으로 칭송받는 것은 훌륭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누가 자로는요 공자보다 6살 아래였다고 그러는데 원래 시중 잡배였다고 그러거든요. 불량배였다고 그러는데 이 우직한 이렇게 직설적인 이런 게 있어서 바른 길을 가는 데는 내가 바른 길을 딱 정해져 있는 배워서 아는 요 길이 있다면 이 길이 절대로 타협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이고 나발이고 이거 네가 나한테 가르칠 때는 전에 가르칠 때는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공자는 훌륭한 이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자로 안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자로나 그 자공 같은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있어서 공자는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칭송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2500년 전이나 지금에 이르러서도 군주가 누구 한 사람 있으면 정말 보필하는 사람들이 잘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잘못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야를 망라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수님이 가셔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죠. 이 공산분류가 이랬을 때 자로는요 여기에서는 별로 이렇게 없이 그냥 못 갔다 이러는데 자로가 이런 것을 한 3번쯤 하는 거죠. 공자가 그럴 때마다 가려고 반역자가 꼭 이제
온전한 나라에서는 공자를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벼슬을 안 줘요. 신하들의 반대에 의해서도. 그리고 이 신하들은 공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공자가 주장하는 예를 배운다는 것은 평생을 다하여도 못 배우고 집안이 거들난다.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공자가 주장하는 청렴결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르다가는 자기네들은 뭘로 살아? 월급만 갖고 살아? 뭐 수입이 있다고 나눠줘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는 지가 부자라가 못했는데 그러니까 공자를 더 맡기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산분류는 비라는 곳에서 계시의 비라는 곳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는 물을 소였죠. 소공자하니 그래서 공자 보고 불러서 우리 함께 자 여기서 시작하여서 여기에서 시작하여서 우리 자 크게 한번 나라를 일으켜보자 이렇게 하는데 요왕이잖아요. 가려고 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내용이 없지만 요광이 마침내 졸자는 마칠 졸자인데 마침내 행하지 못했다 가지 못했다 이거죠. 자 이것은 마침내 가지 못한 것은 자로가 난리를 쳐서 못 간 겁니다. 자로가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더라면 공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더라면 공자는 가서서 공산분류와 손을 잡아서 결국은 맹시, 계시, 숙시와 전공의 연합군들 이 사람들하고 이 연합군에 의해서 자 그 공산분류와 공자는 해출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공자는 이렇게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는데 자루가 난리 치면서 못하게 하여서 못 간 겁니다. 공자는 가려고 했어요. 자루가 말려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잘한 일이었냐 하면은요. 그리고 나서 몇 달도 되지 않았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전공이 공자 위중도 제하니 이 소리는요. 전공은 노나라 왕이잖아요. 전공이 공자를 중도는 지명입니다. 중도라는 곳에 제상제자예요. 제상으로 삼았다 이 소리는 맨 처음에는 그 중도라는 도읍에 읍장쯤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그곳을 중도라는 곳을 다스리고 1년이 지나자 1년 만에 사방에 이것들이 다 사방에 이것이 이르게 되어서 자 사방이 다 통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 중도읍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치를 아주 잘하여서 여기에서 가면은 가혹한 세금도 없고 뭐 노동도 부역도 없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만한 대가도 주고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이 중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길거리에 물건이 떨어져 있더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두면은 주인이 찾아갈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했나 하고 기억에 더듬어서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여기 있어 흘렀구나 이러고 찾아갈 거잖아요. 그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은 고사하고 떨어져 있는 물건도 주워가는 일도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길거리에 있는 물건이라고 내가 주워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것도 뭐지? 뭐 무슨 이탈 뭐 그러는 점유 이탈물 뭐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이탈시켰다고 해서 걸린다고 합니다. 절대로 주지도 마셔야지.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공자가 다스리던 이 중도처럼 되지 아니죠. 그래도 자 그래서 자 1년이 되니까 사방에 이것이 다 법대로 다 다스려지더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수위사공이라는 뜻서 맡을 사자의 빌공자이잖아요.
공간을 맡았다 이 소리는 건설부 장관을 말하는 겁니다. 건설부 공간을 맡았고 우위 대사구 그래서 도둑구자잖아요. 도둑을 잡는 직위에 벼슬에 올랐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을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구는 법무부 장관이고요. 사공은 노조는 그 사공이 아니라 공간을 맡았으니까 공간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건설부 장관쯤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갈게요. 9년 경자는 천간경이죠. 공자께서 경자 1에 태어났으니까 자, 이 벼슬을 한 것도 경자년이었죠. 경자년이었잖아요. 이렇게 공산분류만 이날에 있었던 이 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공산분류가 부르는 것이 한 5월이라면은 7, 8월에 그 해에 7, 8월에 중도점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자년이라는 이 경자년은 공자에게는 자 한번 보세요. 공자는 경자 1에 태어났잖아요. 경술년 경자 1에 태어났죠. 정해월이에요. 태어났는 달은 11월만 돼가 있는데 그게 정해월이었어요. 경자년 정해월 경자일인데 경자일이면은 경자가 또 왔으니까 나는 점점 더 강해지죠. 자, 강해지고 자는 뭐예요? 자라는 것은 내가 식상으로서 내가 생겨주는 자식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경자년은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는 넘어갈 뻔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정해월인데 이 정자가 내 옆에서 딱 지켜주고 있는데 이 정이 정관이에요. 반듯한 선비 같은 기질. 그럼 나 자체도 반듯한 선비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로가 그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아내 같은 사람은 무조건 공자님은 말은 하느님 말처럼 따르던 사람이었다면 선생님 말은 틀리는 것이 1도 없다고 막 그렇게 그냥 뭐 절대로 막 이렇게 뭐 하느님 말씀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었다면은 자공 같은 사람은 그 공자를 엄청 흠모하고 존경은 하지만 한마디씩 지 말도 뭐 이렇게 나불나불 되기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자로는요 정말 그냥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맹렬하게 선생님이 뭔 선생이라고 내가 말 못하고 대통령이라고 내가 말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논어를 읽을 때마다 자로가 제일 멋졌어요. 이 자로라는 사람한테 나는 자공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이 자로의 성정이 그러는 것이 정말 매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계시의 비라는 곳에 털을 잡고 여기에서 배반반자입니다. 물가 반도 되지만 여기에서 계시에게 반역을 하고 일어났는데 그리고서는 자기 이렇게 명분을요. 자기가 그냥 반역을 한 것은 명분이 약하거든요. 무엇이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약하니까 공자를 부르는 겁니다. 양호 역시 자기가 계시를 잡아 가두고 공자를 부르는 것은 자기가 어쨌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명분이 좀 약한 겁니다. 어쨌든 주인을 저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자 같은 사람하고 이때 이미 공자는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학자로 이름 나 있으니까 공자 같은 사람이 나와 함께 손을 잡는다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공자쯤 되는 사람이 이 양호나 공산분류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얘가 그렇게 나쁘기만 하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슨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노리고 양모나 공산분류는 자 공자를 불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왕이에요. 하고자 할 요 갈왕이죠. 두 사람이 주인을 따라 갈왕, 우리 왕복한다, 왕래한다 이럴 때 보세요. 두인변에 두인 주자가 와서 자 우리 주자가 들어가면은 80%가 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주인 주자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은 95% 얘는 90%라기보다 95%가 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인이 오면은 살주가 되고 물수가 오면은 물가주가 되고 나무목이 오면은 기둥주가 되고 이렇게 주 되는데 두인변이 오니까 갈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자다 해서 이거 주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갈왕 그래서 왕래한다 그러면은 서로 자기네 집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럴 때 왕래라고 할 때 갈왕자이죠. 그래서 공자는 가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랬으나 가려고 했는데 마침내 이 뜻이에요. 마침내 불행 갈행 가지 못하였다. 근데 공자가 그냥 내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안 간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료가 강력하게 이거는 아니라고 말렸는데 공자는 그러면은 우리 유방이 천하를 잡을 때도 보면은요 이 유방 옆에 참 유방은 그래도 좀 이렇게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랬다고도 칭평하지만 이 사람은요 옳은 사람의 말은 맨 처음에는 좀 안 들으려고 하다가도 마침내는 듣는 길을 열어두었던 것 같아요. 소환지라든지 유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읽어보느라면은 그래도 유방은 길을 크게 우리 들을 청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들을 청자가 뒤로 이렇게 왕이 14일 동안 한 마음으로 이게 들을 청이잖아요. 길을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당나귀처럼 이렇게 길을 크게 해놓고 왕이 14일 동안 한 마음으로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엄밀하게 좀 생각해보고 해야지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러는 것처럼 이 유방은요, 진짜 소화의 말도 한신이 달아날 때, 다 아시죠? 한신이 마땅한 벼슬을 주지 않으니까 한신이 달아나잖아요. 아니 여기 있어봐야 말단에 지금 우리 소리나 그 정도 직책밖에 안 주니까 아니 여기 있어봤자 하고 달아날 때 소화가 따라갔잖아요. 찾으러 한중에서 막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그랬죠. 소화가 달아났다고 그러니까 유방이 완전히 절망을 했잖아요. 정말로 한신이 달아난 아니 소화가 달아난 줄 알고 한신 같은 거는 생각도 안 났죠.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또 주소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달아나는 것을 낳는 줄 알고 절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소화가 돌아와서 자 사람이 달아나서 그거 찾으러 갔다 이러니까 한편 기쁘고 한편은 속도 상하는 거예요. 네가 도망간 줄 알고 내가 한신이 없으면 나도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그렇게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기이하게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잃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나 싶어서 절망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막 화도 나는 거죠.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그런 면이 참 재미있어요. 제가 이제 고전에 자꾸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런 대목도 너무 재밌어요. 그랬더니 소아가 제가 달아난 게 아니고 누구를 잡으러 갔다 왔다 그랬더니 네가 이때까지
여러 명의 장군이고 군졸이 달아나도 한 번도 따라가서 데리고 오는 찾으러 가는 적이 없었는데 누군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한신이라는 거죠. 그까지 한신이 갔다고 뭐 네가 그렇게 막 쫓아가냐 그랬더니 다른 장군들 몇백 명보다도 한신 한 명이 더 중요하다고 소하는 한신을 자꾸 권하는데 이 한신은 불량배 다리 사이로 개처럼 기어서 지나갔던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 선입견에서 이게 아이고 다리 가랭이 밑으로 기어갔는 놈 이러고 얕잡아보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방은 한신을 자꾸 하다가 소하 덕분에 한신을 등용하게 되어서 참 또 그 얘기가 나오면 또 끝이 없이 그 한나라 그러면서 천하를 가지던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유방의 또 조금 야비한 면도 드러나게 되니까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또 다 보셨죠? 초한지 없으신 분은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 초한지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런 식이에요. 막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틈 나면은 또 한 번 보고 갑자기 한신이 보고 싶으면 또 한 번 그 한신 부분 읽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고전은 한두 번 읽었는 것들이 별로 없기는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마침내 가지 않았다 이러는데 공자 스스로 마침내 가지 않았다기보다는 주변에 자공 같은 사람이 말려주었기 때문에 공산분류와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전공이 같은 해 2달살이에요. 그 사이에 전공이 중도의 읍장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반역자 공산분류와 손을 잡았더라면은 어떨 뻔했어요. 그죠? 자, 그 손을 잡았더라면은 지금의 공자가 성인으로 추대받을 수 있을까요? 반역자로 낙이 찍혀서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자로 같은 제자가 있었기에 그러고 6년이나 신묘살이하는 자공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공자는 지금까지 칭송을 물론 본인 잘난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오죽답답했으면은 반역자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만약에 잡았더라면은 지금까지 칭송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전공이 이 공자로 그래서 그러는데 2달 있다가 전공이 공자로 하여금 위중도제 중도의 제상제자입니다. 제상으로 할 위는 삼았다 이거죠. 제상제자도 보세요. 이거는 집면이죠. 집면에 뭐가 들어있어요? 매울신자가 들어있죠. 자, 제상이 되려면은 집안을 매울신이에요. 다행임자가 아니라 매섭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 수신제가예요. 수신제가 다음에 치부병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을 매섭게 내 집안을 수신제가 해야 되는데 집안을 제대로 못 다스리면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집안을 매섭게 다스리는 제3제자입니다. 위중도의 제상이 되었는데 1년의 사방이 칙칙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사방이 법대로 잘 다스려졌다.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돼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여기에서 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법이 너무로 잘 지켜지면서 가혹한 세금도 없고 무리한 부역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할 만큼 수입이 보장되고 편안하게 뭐 이러니까
주위의 사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수위사공 드디어 이거는요 사공이지만 우리 같은 국장이어도 춘천 우체국장 이거는 같은 국장급이어도 제일 그냥 이렇게 급수가 또 같은 국장인데 춘천 우체국장 그러면은 국장 중에서도 또 우체국이 또 낮고 계급이 그러니까 그러는 것처럼 같은 대부인데도 건설부 장관이 좀 낮은 이거였나 봐요. 여기에서 제일 높은 대사구까지 도둑구이래요. 그러는 대사구까지 이 도둑구자도 보세요. 얘는 집안에 으뜸 원자가 있죠. 집안에 으뜸 가는 것을 얘는 칠복이 됩니다. 이건 칠복자예요. 전복자에 요거 또가 와서 이거하고 같은 글자예요. 이거하고 우리 얘가 혼자 밖에 올 때는요. 우리 이렇게 오는 거 가는 칠교자 할 때도 이거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 혼자 크게 올 때는 이렇게 오는 것이 얘가 이렇게 변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칠복 집안에 으뜸되는 것을 치니까 도둑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둑구가 되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명 경자는 공자는 오십이 아니라 공산분류 이미만계시하고 소공자니 요한이 줄불행이시니라. 전공이 이공자로 위중도제하니 일련의 사감이 지치지하니라. 수의사고하시고 우의대사고하시니라. 정동분명 경자나 공자나 유세주세 공산불교가 반란을 일으키고 양자를 쫓아하였다. 가요하였으나 가지 못했다. 전공이 공자를 중도의 제사장이라고 기자가 되어 중도 땅을 다스린 지 1년 만에 효과가 나타나 사가에서 공자의 다스리는 법을 배우려 하였다. 탁월한 정치력의 가해로 공자는 중도의 제사장에서 상공이 되고 오래지 않아 사고가 되어 자연스럽다. 네, 공자는 현실 정치에서 지상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사만시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가 없었죠. 계시를 가시는 공산분류가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를 초청하자 공자는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도 작은 땅에서 출발하여 왕록을 이룩하였다. 자, 나도 이제 그곳에서 한번 시험해 볼까 한다며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차로동 여러 제자들이 만류하여 가지 못했다. 그 후 노나라 정공과 계한자는 각각 사만시의 가신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위협을 느끼며 공자의 명예와 다재다능함을 빌려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공자를 중도의 제상에 임명하고 제상이 되어 중도 땅을 다스린 지 1년 만에 효과가 나타나 백성들은 편안히 자기 일을 즐기며 각자가 할 바를 알아서 했다. 노인은 존경받고 요새 노인이 존경받나요? 그러면은 노인이 존경을 받나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어른 대접 받을 만한 행동은 하고 있는지 먼저 어제 전철 타고 오는데요.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전철이 몇 대 뺀 거야 파업 때문에. 그래서 찡겨 죽는 것 같이 해갖고 진짜로 요렇게 넘어지지를 않아요. 절대로 넘어질 틈이 없으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잡고 그냥 이렇게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노인이 사람 뭐 불태워 죽이려고 해. 더워 죽겠다. 그만 태워야지. 이렇게 많이 태워서 낑겨. 내가
진짜로 내게 진짜 웬만하면은 야 거기 앉아 있는 게 그러면은 여기 여기 앉아 있는 이 위에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통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더군다나 옆에 큰 사람이 섞어지니까 나는 이러고 있는데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눌러서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저기 전에 어떤 누가 이제 저보고 너무 그러지 마 그러다가 큰일 당한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어떤 이제 그 이렇게 저기 그 국토 순례하는 그 저기 뭐야 그 하도 오래되니까 이름도 그거 단체명도 잊어먹었는데 국토 순례하는 사학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저는 불행히도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씩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었어요. 일주일 동안 걷고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1년에 2번씩을 하는데 10만 년이 걸렸어요. 1년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게 걸어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또 그 다음은 몇 일을 걸어서 여기서 자고 무리하지 않게 일주일을 하는 거 이거를 해서 유자형 이걸로 그래서 저 강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동해 끝까지 가는데 10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그때는 참 잘 지내가지고 이분들하고 남이섬을 저기 있잖아요. 남이섬을 가노라니 차가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가던 차가 그 앞차를 새치기를 하면서 가는데 이 차가 칼치기 하는 거 있죠. 칼치기 하고 들어가는 저는 그 뒤에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칼치기를 하고 가는 바람에 그 뒤에 차가 놀라서 급정거를 하면서 옆에 박은 거야. 이거 달아나버렸어요. 이게 벌써 20년, 30년, 지금 내가 몇 살인지를 잘 몰라서 몇 년 전인지 아마 한 35년, 30년쯤은 전일 거예요. 이랬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가만히 못 있어서 저거 앞에서 그러는 거 하고 달아나는 걸 봤잖아요. 제가 따라가려고 속력을 막 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옆에 교장이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말리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지 마. 그러다가 전부 다 더 위험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로 같은 성경. 저거 잡아야지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갖고 그 옆에 들이받고 걔 때문에 걔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놀래가지고 그 저기 운전사하고 부인인가봐 여자하고 내려가고 덜덜덜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갖고 그리고 뺑 가버렸는데 그 뭐 블랙박스 같은 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없죠. 그럼 난감한 이건데 내가 잡아야 되겠다고. 저도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 노나라 전공과 계한자는 각각 이거 했죠. 자, 그래서 노인은 존경받고 요거 할 차례죠. 노인은 존경받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전철 안에서 그 양반 진짜 한바탕 그 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질식할 것 같았어요. 너무 이게 요거 진짜 압사되기 딱 좋겠다 싶을 만큼 막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었어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더 질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왔어요. 어제 너무 괜찮았어요. 전철? 일찍 왔어. 그래도 요령이 안 밀려는 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는 사람이 얼마나들 고생일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노인네가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여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여기 서는 사람 어떻게 했느냐고 그거 저기 사람 많이 태우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데모를 좀 파업 좀 그만해라. 근데 파업하면 또
주나요? 나와요. 걔네들은 참 재미있겠다. 재미지겠어. 우리는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지는 으쌰으쌰하면서 축제, 요새는 축제놀이를 하잖아. 축제놀이로 하잖아. 그러면서 돈도 받고. 자, 노인은 존경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어린이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 차 기다리느라고 여러 명이 거기 아파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병아리들, 노란 병아리만 봐도 얼마나 저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고, 강자가 약자를 욕보이지 않고 남녀 간에는 음란하지 않으며 장사꾼들은 허위로 물가를 올리지 않게 되었다. 근데 제가 들으니까 있잖아요. 옛날에 풍전 호텔이 PJ 호텔로 됐다며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약속을 잡으면서. 그러는데 거기에 런치 뷔페가 참 괜찮답니다. 그런데 17,000 얼마인데 예약을 하고 가면은 15,300원에 해준답니다. 15,300원에 해주는데 갔다 온 사람이 굉장히 괜찮더라고. 이제 또 가자고 그래서 19일 날 예약이 또 데이가 있기는 해요. 다른 팀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괜찮고 제가 그래서 PJ 호텔 이제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와요. 그래서 15,000 근데 이제 거기에 중부 을지로까지 뭐 가야지 되고 뭐 이러는 불편한 점은 있지만 분위기도 괜찮고 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차장이 협소하여서 주차는 뭐 그 옆에 어디 다른 데다 하고 걸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철 타고 가면 되겠다. 어르신 카드 이용해서. 그래서 철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르신 카드를 너무 알려서. 자, 그래서 장사꾼들은 허위로 물가를 올리지 않게 되었다. 사방에서 공자의 다스리는 법을 배우려 하였고 탁월한 정치력의 발휘로 공자는 중도 재상에서 사공 건설부 장관이 되고 오래지 않아 사구가 되어 잘 다스리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랬으나 또 56살 불과 5년 만에 또 노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공자의 참 운명도 어쩌면은 참 힘들고 기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줄 봅니다. 10년이니까 이 10년이라는 말은요 어떤 왕위에 오르고 10년 되든 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공이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에서는 9년이었잖아요. 9년 경자 다음에는 신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년 다음에 10년이 되면서 신축년이 되는 겁니다. 상전공하여 그래서 이거는요 서로 전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상자는요 서로 상자이지만 재상상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전공의 재상이 되어서 이 뜻입니다. 대사구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대사구가 대구 중에서도 제일 권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는 대사구가 되어서 해제후 협곡하시니 그래서 자, 제나라 경공하고요 협곡이라는 곳에서 이건 협곡이라는 지명이죠. 자, 길협 이러죠. 자, 두 사람이 크게 끼었다 그래서 길협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협곡에서 제나라 제후하고 제후이니까 제나라 제후 경공을 말하는데 이 사람하고 회담을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제2니 자 그러는데 제나라 사람이 기노친지 그래서 제나라가 노나라에 침략하여서 노나라 땅을 빼앗은 것이 있었죠. 그랬더니 침노할 침자입니다. 자, 노나라 땅을 뺏은 것이 있었는데 12년 계묘에
중류로 위계시제. 그래서 이거는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건 과거에서는 많은 것을 빼먹기도 해버리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과거를 공자 과거를 위주로 해서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제 나라에서 노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으니까 미인들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인을 보내기 전에 협곡에서 하야하는 회담을 하자고 그럽니다. 자, 하야하는 회담을 하자고 그러면서 이 협곡에 자, 왕들이 앉는 단상을 꾸미잖아요. 왕들이 마주 앉아서 자, 뭐 술도 나눠 마시고 하는 여기 제 노나라, 제 나라 이렇게 군주들이 앉아서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장소 무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때에 이 제 나라에서 오랑캐 무용을 이제 막 춤을 춘다고 그러면서 난장이 막 이렇게 뭐 고추 이러면서 우리 막 병신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조속한 무용 춤을 춘다 그러면서 또 막 이제 칼 같은 것도 가지고 와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 임금 앞에서 칼 들고 이러는 거는 아무리 그게 춤이어도 진짜 칼 들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들고 난잡하게 우르르 여기에 올라와서 막 이러고 하니까 공자가 딱 못하게 하는데 이러기 이전에 제 나라에서 먼저 하해의 회담을 하자 이랬을 때 공자가 스스로 여기는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자기가 군주를 모시고 내가 따라가겠다가 하면서 공자가 따라 나서서 여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제 나라에서 이렇게 난잡한 일을 하니까 공자가 딱 막아서 가지고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면서 저렇게 오랑캐의 무용을 이 군주 앞에서 군주를 농락하는 것이니까 목을 베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목을 베 죽이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요번에는 뭐 더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군무를 주고 뭐 이러고 하는데 이것도 임금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으니까 저 칼을 들고 있는 손발을 잘라낸다. 이래갖고 손을 잘라버리게 교의시키는 이런 위험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하는 이 거룩한 성스러운 자리에서 저런 난잡한 행동을 하는 것들은 안 된다고 이걸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 나라에서는 너무나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나라 왕이 그러는 거죠. 노나라에서는 자 도로서 왕을 보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그렇게 보필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노나라에 가서 망신을 당하였다. 자, 그랬으니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땅을 되돌려주자. 노나라에서 침략해갖고 빼앗았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돌아올 기자이죠. 자, 협곡회담 요거뿐이잖아요. 그런 여기에서는 제후 협곡 제 나라 임금과 협곡에서 만나서 자 회담을 하였는데 제인이 제 나라 사람이 돌아갈 기자잖아요. 노나라에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 해견에서 공자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노나라의 위상을 높였던 겁니다. 자,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금 진짜 국격이 땅에 떨어져 버렸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 삼성 같은 나라는 미국에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해놔 놓고 미국 정부에서도 지원받아야 될 게 엄청났는데 이게 아직 계약이 성사가 안 됐다고 그러죠. 그럼 이거 진짜 삼성에게도 큰 타격이고 삼성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그죠?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공자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왜 없었는지 그냥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그 빼앗겼던 땅들
땅도 오히려 다 공자가 이렇게 잘 처신을 하니까 빼앗겼던 땅도 다 찾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년 계묘년에 자, 신축이잖아. 경신임 11년은 자, 임인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인년이고 12년은 계묘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계묘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자가 제상이 되고 자, 벌써 경자년의 제상으로 되어서 경자년에 9년에 대상이 되었다가 10년, 11년, 12년 이렇게 됐으니까 벌써 한 3년이 지나는 이 계묘년에 중류로 하여금 이 중류는 자로를 말합니다. 이 중류로 하여금 위계시제 그래서 계시 집안의 제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 타삼도하고 그래서 떨어질 타자 그래서 삼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계상이 되어서 세 개의 도읍이죠. 이 계시에 가시는 데서 세 개의 도읍을 성을 허무뜨린다 이겁니다. 떨어질 타자는 세 개의 도읍을 무너뜨리는데 우리 이 신하는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99채가 넘으면 안 된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하는요 내가 아무리 부자이더라도 이거 성각기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면리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벽이 면리가 되는 이게 이제 요거 규칙이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면 안 되고 이게 높이도 얼마의 높이로 쌓으면 안 되는 이게 있어요. 우리 99채처럼. 그러는데 계시, 맹시, 숙시들은 이것을 어기고 진대를 목대로 더군다나 계시의 땅은요 제나라랑 맞닿아 있었어요. 제나라 경계랑 거기에 맞닿아 있으니까 제나라의 침략을 막는다는 이름으로 더 이렇게 높게 쌓아놓고 더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그것이 오히려 양모나 공산분류가 그것을 거기에서 옥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여기를 근거지로 하여서 자기 주인에게 대드는 이런 기지가 반역의 소굴이 되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자가 이거 허물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만시들 중에서 계시는 양모에게 공산분류에게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로가 들어와서 강력하게 주장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에 이것을 허물어요. 맹시도 허물어요. 그러는데 숙시가 허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어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는 왕에게 덤벼들고 또 거기에 다시 이르든 이 대부의 가시는 대부에게 덤벼드는 이거 되니까 이 성벽 없애는 게 낫겠다 하고 직접 당해버렸던 계시는 오히려 제일 큰 힘을 가지고 있던 계시는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잘 안 넘어갔어요. 자,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 제상이 중유로 하여금 계시의 제상이 되게 하여서 타삼도 세 개의 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수기 갑병 그래서 그리고 갑옷 갑자 원래는 갑옷 갑자가 되려면 세 금자가 와야지 갑옷 갑자가 됩니다. 갑옷은 우리 새 비늘로 만든 것입니다. 쇠로 만든 거잖아요. 비늘처럼 이렇게. 그래서 갑옷갑인데 얘만 있으면은 천간갑 또는 갑갑이라고도 하지만 갑옷갑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은요 무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병이라는 것은 자 갑옷과 병기, 무기 이런 것들을 자 거두게 하여서 자 신하는 무기를
우리 이방원이가 했던 거 사병철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기갑병이나 맹시 불금타성, 그래서 맹시는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위지불구. 그래서 맹시를 계시, 숙시 그리고 전공의 군사들이 맹시를 공격하였으나 맹시를 못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숙시하고 계시는 강력하게 공격하지 않았거나 은근히 좀 이렇게 봐주는 이런 것이 있었던지 하여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뜨리지를 못하였다.